사람의 관계는 아주 묘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잘못하고 크게 무슨 실수를 했을 때는 오히려 사과하기가 더 좋아요. 뭐 그만한 대가를 한다거나 뭐 찾아가서 용서를 빈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수 해서 오히려 잘 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부부하고 사이라든지 부모하고 자식 사이라든지 친한 친구 사이라든지 이럴 때 사소한 것이 여러 개가 중첩돼 가지고 사소한 것이 3개만 연속되면요 원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딴데, 사실 부하 직원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랬어. 인사 한 번 안 받았어. 뭐 말했는데 말을 제대로 안 듣고 흘려들었어. 한 번은 또 악수를 했는데 날 쳐다보지도 않고 노루로 악수를 했어요. 이런 거 3개만 딱 당하게 되면 원수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상대방이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중첩돼 가지고 이렇게 원수가 됐을 경우에는 풀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그건 참 미묘하잖아요. 뭐 사과하기도 그렇고. 그렇다 해서 아주 쑥스러운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이 부부간에도 그래요. 뭐 조금 뭐 이렇게 부인이 말하는 것, 특히 이제 부인이 시집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게 확 올라와. 자기는 어떠면서 하면서 또 이런 게 올라와서 막 이렇게 막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이제 막 퍼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나 그 친구 관계나 모든 게 그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걸로 멈추는 것으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이제 시집 온 여인이 시집에 대해서 뭐 자기네 집은 어떻고 비교해 가면서 막 뭐라 그럴 때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듣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청취를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거 좋습니다. 절대로 들을 때 선악구별, 시비장단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들어만 줘라 이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은 자기가 다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 대인 관계는 이렇게 큰 잘못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잘 해결되고, 사소한 거리 중첩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엄마가 자기도 공부도 잘 못했으면서도 애한테 공부하라를 엄청나게 아주 그냥 귀에 덕지 않도록 그냥 잔소리를 해대요. 그러면 애가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엄마는 텔레비 보면서 왜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엄마도 공부 잘 못했으면서 뭘 그렇게 나한테는 공부하라고 강제로 시키냐. 제가 이제 육아서적을 썼잖아요. 공부 잘하는 집의 애들을 보면 어머니가 몸소 시범을 보여준다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공부를 하면 뭐가 좋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아주 조그만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각인이 됩니다. 애기가. 그러면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성을 가져야만 애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넘어질 때를 보면 넘어졌다가 내가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주위를 딱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애가 대처해요. 전혀 쳐다보지도 않으면 안 울어요, 아파도. 그런데 내가 울어야지만 관심을 두겠다 싶은 생각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가 넘어져가지고 깊은 관심을 막 울어요.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습성을 들이는 거죠, 말을. 애들도 어른한테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단 30초 동안만 상대방의 동조를 해봐라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남편이 축구에 대한 얘기, 난 축구를 잘 몰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게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30초 동안만 상대에게 동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지려면 사소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큰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별거 아니고 작고 사소한 일을 아주 세밀하게
빠짐없이 잘 챙겨줘요. 아랫사람을. 저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직장 상사가 이제 보통 직장 상사하고 운전기사하고 같이 출장을 가게 되면 거의 다 그 직장 상사가 그 기사 밥값을 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아주 정말 짠돌이 기관장이 밥값은 야 너도 출장비 받아왔으니 밥값은 네가 내라. 그리고 자기 것만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뿔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 타자마자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겁이 나잖아요. 죽을까봐 겁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와서 자랑하는 걸 보고 참 한심하구나. 둘 다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값을 내라 그런 사람이나 그 사람이 짠 걸로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소한 배려 그런 걸 아예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얼마 들어가겠구나 이건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 탁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거는 안 그렇습니까? 기사 밥값을 내가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처음서부터 다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괜찮을 거 아니겠습니까? 출장비에서 내가 좀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봉급을 많이 주고 또 활동비를 주겠습니까? 그런 데 쓰라는 거 아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두 번째는 아내가 외출해가지고 돌아오면 문 앞에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미소 지면서 고생했어. 5초면 됩니다. 5초. 또 아내가 무슨 말이든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모르는 거 관심도 없는 거라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무조건 동조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에 동조하는 습관을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랬어 뭐 이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5초밖에 안 돼요. 그거 해줘봐야 5초만 견디면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해요. 또 시집을 욕한다거나 뭐 누구를 험담을 여자들은 험담하는 게 최고로 재밌게 생각해요. 남들이 들어주면 그걸 그렇게 좋아해. 들어주고 아내의 감정에 내 아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고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랬냐? 그랬구나. 이렇게 동조만 해줘도 이때 선악을 구별하지 말고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말고 길고 짧은 걸 따지지 말고 절대로 그녀의 감정에만 동조를 해줘라 이겁니다. 시집을 욕하는 말든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동조를 해줘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 다시 한 번 더 감정의 변화를 반복해서 해석해 주는 것 등으로 이 반복해서 해석해 주는 게 뭡니까? 막 뭐라고 막 그런데 그래 네가 그때 신우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열받아 있었구나 이렇게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그 신우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맞나 이렇게 물어봐줘. 그러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평상시에 하는 노력으로 긍정은 신뢰는 쌓여가고 긍정은 점점 더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서운하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이 합친다 하더라도 30초 이내에 짧고 간단한 긍정의 이런 기술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주 반복해서 꾸준하게 계속 사소하지만 정말 사소한 거를 잘해야 계속 반복 잘해야만 나중에 이런 신뢰와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대인관계라는 거는 수행하고도 기도하고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소한 이런 요령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원수지고 계속 괴롭히게 되면 절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요. 마누라가 계속 방해를 한다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계속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어떻게 제대로 수행을 하겠습니까? 맑은 정신에
좋은 기분 하에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가족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 내 자식은 내 게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아내,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들도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그 취미생활도 그렇고 종교생활도 그렇고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맞던 틀리던 선악 구별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의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민주시민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서로 떳떳하게 공동으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